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 봤어요.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최적화하지 않고 각 연산들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만들면서 트리는 재기 구조이기 때문에 재기적으로 대부분 모든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거를 개선해 가지고 코드 중복을 없애고 이제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바꾸었는데 그것의 중심은 find 노드에 있다. 그래서 find 노드를 만들고 그 find 노드도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죠. 그냥 find 노드가 있고 find 노드 하면서 부모 내가 거쳐온 그 조상 노드들을 유지하는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서 각각 이용해 가지고 add, remove, 뭐 previous, next 다 활용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할 거는 이렇게 지금까지 재기적으로 만든 거를 몽땅 다 비재기적으로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재기로 바꿔볼 거고, 다른 하나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부모 링크를 유지하는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하고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몇 장 남았는데 슬라이드 몇 장을 여기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오랜만에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비재기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진 탐색 트리는 이진 검색 트리는 저장하는 요소들의 순서를 유지해 주는 자료 구조예요. 뭔가 순서를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인 오더로 이 트리를 순회하게 되면은 정렬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고, 그냥 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찾고 싶으면 루트부터 왼쪽으로 쭉 가면 되고요. 가장 큰 값을 찾고 싶으면 루트부터 오른쪽으로 계속 끝까지 가면 거기에 있는 게 가장 큰 값입니다. 그래서 이진 탐색은 순서를 유지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순서를 유지할 때 선택 문제, 랭크 문제, 요거를 이제 또 해결하고 싶은, 아니면 요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싶을 수 있는데, 이 선택 문제와 순위 문제가 이진 검색 트리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택 문제는 K번째 요소를 찾는 거예요. K번째. 정렬이 되어 있으면 K번째 색인에 있는 게 K번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택 문제는 인 오더로 방문한 다음에 배열 같은데 방문된 임의 접근이 가능한데 저장해 놓고 색인 후 접근하면 바로 K번째 요소가 어떤 요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ON에 할 수가 있죠. ON에. 근데 ON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이진 검색 트리 입장에서는 별로예요. 이진 검색 트리는 가급적 연산들을 어떤 시간 복잡도로 제공하고자 하냐면 로그 n에 제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하는 목적이 되겠고요. 그런데 물론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 로그 n 비용으로 그 연산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트리 높이가 최적화돼야 되겠죠. 트리 높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오히려 선형 비용하고 가깝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번 시간에 8장에 살펴본 이진 검색 트리를 자료 구조로 사용하지는 않고 9장에서 살펴볼 항상 트리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방금 설명드렸던 선택 문제를 인 오더를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면 ON에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럼 로그 n에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순위 문제는 주어진 요소가 몇 번째 요소인지 알아내는 문제예요. 주어진 요소가 몇 번째 요소인지 알아내는 문제. 이거는 정렬된 배열이 있으면
순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진 탐색을 해가지고 그 노드를 찾은 다음에 그 노드의 책임이 이 값의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ON에 인 오더를 하고 로그 n에 검색을 해야 되니까 여전히 또 ON이네요. 비용이. 그러니까 둘 다 인 오더로 정렬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는 이제 선택 문제, 순위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인 오더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은 추가 공간을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ON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빠르게 선택 문제나 랭크 문제를 제공할 수 있냐면은 각 노드가 트리의 크기를 유지하면 두 연산을 모두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가 지금은 왼쪽 오른쪽 키값 이렇게만 유지하는데 그렇게 거기다 추가적으로 뭘 유지해요? 노드의 사이즈를, 그러니까 이 노드가 루트가 되는 이진 트리의 그 개수를 유지하는 거예요. 개수를 유지하게 되면은 순위 같은 경우에는 가면서 얘가 얘 밑으로 몇 개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왼쪽에 몇 개가 있고 오른쪽에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순위도 또 선택 문제도 좀 로그 n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제를 뭐 이런 예제가 있으면 이런 값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값들. 그러면 내가 아까 맞죠? 뭐가 이상하다. 둘, 셋. 뭐가 개수가 덧셈이 잘 안 되네. 2, 1. 3개. 자기를 더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죠. 그쵸? 4개, 하나. 아이씨. 산수가 안 됩니다. 6. 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까지 포함해서 총 6개 노드 있죠. 여기는 4개, 여기 1개, 얘는 2개, 여기 1개. 이렇게 요 값들을 유지하면은 이제 아까 봤던 선택 문제, 순위 문제. 내가 5번째 요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전체 트리가 6개인데 이쪽에 1개, 이쪽에 4개니까 얘가 5번째 요소가 되겠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요 값들만 있으면 뭐 순위는 몇 번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또 찾아가서 8이면 요 위의 정보와 얘를 이용하면은 알 수 있나? 하여튼 그렇게 요 정보들 갖고 요 정보들만 유지하면은 선택과 순위 문제를 로그 n에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를 또 유지하게 되면은 매번 삽입하고 삭제하고 할 때마다 이 값들을 갱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들이 추가되고 삭제됨에 따라서 이 값들도 계속 갱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갱신만 한다 그러면 선택과 순위 문제를 로그 n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을 유지하지 않으면 인오더로 방문해서 정렬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선택과 순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ON에 하지 않고 로그 n에 하고 싶으면 이런 정보를 유지하면은 로그 n에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재기적 구현을 이제 할 건데,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직접 하면서 설명드리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재기적으로 구현된 거를 비재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노드를 탐색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연산이 전체 노드를 탐색해야 되는 건 아니고, 루트부터 단말까지 한 경로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그런 연산들이 있어요. 어떤 연산이 대표적이죠? find. 그렇죠. find. 이 find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그 비재기로 바꾸냐면은 단순 반복문으로 쉽게 재기적으로 구현하지 않고 비재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일 쉬운 부분이죠.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체 노드를 탐색해야 돼요. 전체 노드를. 근데 탐색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탐색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전체 노드를 한 번만 보면은 돼. 그러면 얘는 BFS나 DFS를 쓰면 돼요. BFS나 DFS를 써서 트리를 탐색하면은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할 거예요. BFS는 레벨 순서대로 방문할 거고, DFS는 좀 다른 순서로 방문하는데,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든 한 가지, 그러니까 한 번씩은 방문하게 돼요. 중복 방문하지 않고 한 번씩은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BFS, DFS를, 물론 DFS는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DFS를 비재기적으로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BFS와 DFS를 이용해가지고 구현하면, 그러니까 스택과 큐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BFS, DFS를 구현하면은 그 문제는, 그런 연산들은 이제 비재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얘가 이제 어려워요. 전체 노드를 방문해야 되는데 특정 순서로 방문해야 돼. 아무런 순서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어떤 요구되는 순서로 방문해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은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를 비재기적으로 구현한다. 우리는 재기적으로 구현했었죠. 근데 얘를 비재기로 하면은 방문한 순서들이 막 바뀌잖아요. 어떤 건 루트 먼저, 어떤 건 루트 나중에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애들은 BFS를 쓸 수 없고 뭘 써야 되냐면 DFS를 응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DFS를 그대로 구현하면 안 되고, DFS를 그대로 구현하면 특정 방향으로 탐색하게 되는데, DFS를 약간 그 응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방문하게끔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재기적으로 만들었던 거를 비재기적으로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넘어가고, 부모 링크를 유지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add와 remove 할 때 저거 두 개 추가하면 되겠고, 이제 저게 추가가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스택을 이용해 가지고 부모 DQ나 스택을 이용해서 유지했던 것들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이제 부모 링크를 따라서 올라가게끔 코드를 바꾸면은 그게 부모 링크를 유지하는 버전이고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만든 버전은 효과적으로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거기다가 이 부모 링크를 한번 추가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파이썬을 가지고 이제 해볼게요.
요 코드가 조금 더 키울까? 여기에 이제 파이썬을 이용한 그 BST 코드고 두 번째 버전에 해당되는 코드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늘 똑같지만 얘를 제기적으로 구현하려면 얘의 그 서명을 바꿔가지고 제기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기적으로 하는 어떤 코드를 함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얘를 부르는 거죠. 그게 잘 와닿지 않아서 그런지 그거 관련해서 요번에 그 7장 숙제하면서 리커시브 DFS 만들려고 하니까 DFS 만들어진 그 함수 자체를 제기적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걔는 그대로 두고 어떤 함수를 제기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구출할 때 그 함수를 제기적으로 부르게 만들면 오히려 불편해요. 나는 저게 제기적으로 만들었는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부르게끔 해야 되겠고 안에서는 구현하는데 제기적으로 구현하는 게 더 편하면 제기적으로 구현한 내부 함수를 만들고 우리 밖에서 쓰는 함수는 그 내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구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노드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노드의 개수. 그러면 제기적으로 만들면 왼쪽 서브트리의 개수, 오른쪽 서브트리의 개수 더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래서 제기적으로 짜면 저 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number of nodes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사이즈인데 이 세 개 중 어디에 해당돼요? 모든 노드를 방문해야 되죠. 노드의 개수 하려면 모든 노드를 방문해야 되는데 특정한 순서로 방문할 필요는 없죠. 일정하니까 2번이에요. 그럼 DFS나 BFS를 이용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구현하기 편한 건 오히려 그러니까 똑같아. 뭐 별 차이 없는데 많은 경우에 BFS, DFS 중에 그냥 아무거나 써라 그러면 BFS를 많이 써요. 그건 취향일 수 있는데 BFS를 이용해서 쟤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내부적으로 제기함수 만들었던 건 필요 없고 이 자체를 제기적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큐를 하나 만드는데 큐를 만들어서 루트를 넣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루트가 널이면은 리턴 0을 하고 루트가 널이 아니다. 이제 노드가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큐에다가 루트를 넣은 상태에서 큐가 empty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되겠죠. 반복을 해서 이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카운트 변수에다가 개수를 세 가지고 넣겠습니다. 노드에 left가 있으면 큐에 append 노드에 left. if 노드에 right가 있으면 큐에 append 노드에 right. 다 끝났네요. BFS는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BFS, DFS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면 쉽게 만들어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도 BFS, DFS를 많이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얘네들은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정렬함수 같은 건 만들어져 있지만 BFS, DFS는
많이 쓰지만 실제 BFS, DFS가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BFS, DFS 할 때 Q에 넣는 그 정보들이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탐색을 할 때 우리가 특정 노드에 대한 처리를 보통 어디서 하냐면은 Q에서 빼냈을 때 해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보통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위치에서 그 노드를 처음 만난 거가 되는 거고, 그 노드를 만나면 카운트를 증가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요 렌스 사이즈라는 그 넘노드 사이즈라는 메소드는 단순하게 2번에 해당돼서 단순하게 BFS를 구현해서 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엉뚱하게 지난번엔 또 엉뚱하게 파일을 딴 거 돌리고 있었어. 네. 네.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렌스는 완성이 됐어요. 질문 없죠? 렌스 BFS 구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게 하이트예요. 하이트 높이예요.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이 셋 중에 어디일까? 첫 번째요? 아닙니다. 한쪽으로 가서는 어디가 제일 높은지를,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깊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노드를 쭉 가면서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루트에서 어디 왼쪽으로 가지 높을지, 오른쪽으로 가서 높을지를, 깊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노드를 다 가봐야 돼. 그런데 이제 모든 노드를 방문하면은 BFS, DFS로 하면 되죠. 그러면 BFS, DFS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높이예요. 트리의 높이. 그러니까 노드의 높이. 뭐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데 내려가면서 이 레벨이 하나 내려갈 때마다 1 증가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가장 그 값이 제일 컸던 그 순간을 기억해서 반환해 주면 돼요. 반환해 주면 돼요. 즉 지금 요 렌스는 Q에 뭘 넣었어요? Q에 노드만 넣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버전의 그 하이트에서는 Q에 노드만 넣는 게 아니라 뭐 또 넣으면 좋냐면은 높이를 같이 넣어주면 좋아요. 높이를 같이 넣어주고 빼낼 수 있습니다. 만약 높이를 넣는 게 번거로우면 별도 어디다가 노드들, 내가 집어넣었을 때 노드의 높이를 기억해 놔야 돼요. 맵이라든지 배열 같은 데다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파이썬은 뭔가 Q에 2개, 3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어렵지 않아요. 튜플로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어렵지 않는데, 다른 데서는 노드 말고 다른 것까지 같이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구조체를 만들어 준다든지 뭔가 아니면 C++ 같은 경우에는 SED 페어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Q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만들었던 렌을 끄집어 오겠습니다. 끄집어 와서, 그러니까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맥스 하이트이고, 얘는 만약에 루트도 없어. 빈 트리야. 그러면 트리의 높이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뭘 넣으면 되냐면 파이썬을 이렇게 루트와 0을 튜플로 묶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럼 나올 때 2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노드와
current height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max height는 height를 비교하면 되겠고, 여기 넣을 때 어떻게 넣어줘야 돼요? 자식이면 하나로 내려갈 때마다 이게 높이는 아닌데 하여튼 증가를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됩니다. 파이썬은 좀 쉽죠. 투풀 넣으면 되니까. 근데 파이썬이 아니라 자바나 이제 C++는 std 페어를 이용하든 구조체를 내가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BFS를 할 때 꼭 하나의 값만 BFS에 넣을 이유는 없어요. 필요하면 같이 뭔가 넣어줘도 돼요. 그 정보를 내가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0이면은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노드가 2였으면 얘의 높이가 2가 되는 거죠. 내려갈 때마다 일씩 증가해주면 이 노드가 높이가 2가 아니라 얘가 2라는 거죠. 맨 위에 있는 애가.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레벨이 증가하는 거죠. 맨 첫 번째가 0 레벨이라고 치면 그 다음 있는 애들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레벨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레벨이 가장 높은 애들이 거꾸로 뒤집으면 걔가 하이트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얘도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BFS, DFS를 하면서 이제 요거를 여기에 노드 말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거를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안 넣고 이 하이트 정보들을 따로 유지해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내가 그렇게 구현했나? 자바 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바는 저 맵이라는 걸 썼어요. 맵이라는 거 쓰고 이제 BS에 있는 키 값들은 다 중복이 없죠. 유니크하죠. 그래서 키 값과 그 키 값이 저장되는 노드의 레벨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맵에. 그러면 맵에다가 루트 키는 0이라고 넣어놓고 뽑아내면 노드가 나올 텐데 그 노드로부터 맵에서 그 노드의 레벨 값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넣을 때 맵에다가 그 값의 키의 레벨 정보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에 넣을 수도 있고 큐에 안 넣고 그 필요한 정보를 별도 배열이나 맥 같은데 저장을 해가지고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지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사이즈와 하이트를 이제 비재기적으로 바꿔왔습니다. 비재기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것보다 비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게 효율은 높을 수 있죠. 함수 호출이 그만큼 없으니까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억지로 재기적으로 구현된 거를 비재기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거 바꾸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고 굳이 안 바꿔도 돼요. 성능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dd, find, remove가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 버전을 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다른 부분은 다 비재기적이야. 뭐만 재기적이야? find 노드만 그 재기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뭐만 바꾸면 다 비재기적으로 바뀌냐면 find node만 비재기적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find node는 요거에 해당돼요. 요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find node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요 find node를 리커시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non 리커시브하게 바꾸면 돼요. non 리커시브하게. 그리고 자바나 C++에서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find node를 다중정의해서 이제 스택을 받는 애, 스택을 받지 않는 애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파이썬 버전은 똑같은 이름을 다중정의할 수 없어서 여기 parents를 주는데 얘를 안 주게 되면 DQ 값이 none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저 DQ를 주는 경우와 안 주는 경우 두 가지를 요 하나의 함수에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일문을 써가지고 그냥 반복을 하면 돼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해가지고 내려가면 되는 거죠. 찾을 때까지. 그래서 if node.key가 key이면 찾은 거죠. 그럼 return node. return node. 그 다음에 여기서 할 수 있는데 next node를 파이썬은 사막 연산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 연산자 필요할 때 요 구조를 씁니다. 그래서 노드에 left가 있으면 노드에 left, 노드에 left가 없으면 노드에 right를 주는데 노드에 right가 있을 수도 있고 없게 되면은 next node가 이제 none이 되는 거죠. null, 그 다른 언어에서 null pt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if next node가 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parents에 현재 노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겠고 이렇게 이제 next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보는 이유는 이제 이게 두 가지 버전을 하나의 함수에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next 노드가 있으면 지금 현재 노드를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DQ에 넣어줘야 돼요. DQ에 넣어서 이제 처리하려고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append하고 pop 해도 되고 append left하고 pop left 해도 돼요. 근데 저걸 섞어 쓰시면 안 되고 DQ는 양쪽에서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바나 그 C++에도 스택을 쓰면 되는데 스택을 안 쓴 이유는 반복자가 있는 애를 쓰기 위해서 대구로 바꾼 거고 파이썬에서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별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쓸 수 있고 덱을 이용해서 필요할 때 스택이 필요할 때 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덱은 양쪽 돼 되니까 덱을 이용해서 스택을 쓸 때는 왼쪽에서 하면 왼쪽에서 넣고 빼야 되겠고 오른쪽을 활용할 거면 오른쪽에 넣고 빼야 됩니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위에는 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위에는 그냥 어펜드 했죠. 어펜드하고 팝 했는데 여기서는 또 어펜드 레프트를 하고 있네요. 네. 상관없습니다. 맞게만 하면 되니까. 중간에 한번 어씨 틀렸어. 뭔가 리무브해서 왜 안 되지? 이시 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씨 뭐지? 왜 안 되지? 어, 뭐가 잘못됐죠? 아씨. 아, 이것이 죄송합니다. 아, 여기가 노드 레프트가 뭐야? 여기 잘못됐네요. 아, 죄송합니다. 응? 왜 나갔어? 들어왔어요? 네. 여기 그러니까 노드 레프트가 있는지 아닌지 보는 게 아니라 왼쪽 갈지 오른쪽 갈지는 우선 노드 키와 키를 비교해야 되겠죠. 찾는 거니까. 이걸 제가 잘못했는데 노드 키가 키랑 비교해가지고 노드 키가 키보다 크면은 왼쪽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오른쪽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왼쪽과 오른쪽이 없을 수 있으니까 갔는데 넥스트 노드가 넌이 될 수 있는데 넌이 아니면 처리하면 됩니다. 아, 이제 통과가 돼야지. 네, 통과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find 노드만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add, remove 다 돼. 이제 다 비재기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find 노드 만들었고
그러면 remove도 잘 동작하고 여기서 비재기적으로 구현된 부분은 없어요. 얘가 재기적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찾으면 left 가고 remove child 하니까 얘네들도 다 비재기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et previous, get next도 다 잘 돼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설명드리면은 지난 시간에 좀 잘못 설명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공지는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래서 nearest neighbor는 저 previous와 next는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가 없으면 예외 처리했어요. previous도 안 주고 next도 안 줘요. 근데 nearest neighbor는 키가 없더라도 그 주어진 값에 만약에 있으면 선행 후속 요소를 주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찾은 이 마지막에 없는 애가 가면 단말까지 갈 테고 그 단말은 parents에 안 들어가요. parents 그 큐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걔까지 넣어주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previous와 next처럼 그 키가 없으면 nearest neighbor도 예외 처리한다. 그럼 이거 넣을 필요 없이 요 키면은 여기서 예외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 처리하지 않고 얘를 찾아주려면 노드를 넣어주고 처리해주면 돼요. 물론 여기 내려오면서 지금 이 레인지 서치는 뭘 이용해요? 인 오더를 이용하죠. 저 범위 검색은 인 오더를 이용하는데 인 오더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재기적으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레인 서치는 아직 해결 안 된 거예요. 근데 얘를 해결하려면 그 프리 오더, 인 오더, 포스 오더를 비재기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냥 좀 이따 하고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밸런스 트리는 재기적으로 구현이 됐는데 이 밸런스 트리를 재기적으로 아니라 비재기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 얘를 밸런스 트리를 비재기적으로 아니라 재기적이 아니라 비재기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의 문제들과 성격이 다른 게 전체 노드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물론 지금은 재기적으로 확보한 거지만 이제 비재기적으로 확보할 거예요. 근데 비재기적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제 재기적으로 요 부분을 이제 재기적으로 짜져 있는 거를 비재기적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얘를? 이 그러니까 재기적으로 호출되는 이 코드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예요? 이 범위가 계속 들어가죠. 그럼 이 범위를 어디다가 계속 넣어주면 돼요. 반복하면서. 그리고 얘를 빼와서 또 처리하면 돼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BFS를 활용할게요.
처음에 시작은 0과 끝이죠. 첫 번째 색인의 마지막 색인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리해야 될 구간은 처음에는 so y q 이렇게 BFS를 이용하시면 돼요. 재기적으로 호출될 때 바뀌는 인자들을 계산해서 그 계산된 인자들을 BFS에 넣어주면 돼요. 물론 BFS나 DFS에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BFS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0에서 len 줬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로우 하이를 뽑은 다음에 같은지 보고 같지 않으면 이제 여기 가겠죠. 여기 가서 미드를 계산하고 미드 값을 넣고 로우와 미드 마이너스 1, 미드 플러스 1 하이를 Q에 넣어주면 다음에 돌아가면 얘를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할 거고 또 얘네들에서 넣어주는 거 뒤에 넣어주면 계속 반복적으로 로우와 하이가 같아질 때까지 처리하겠죠. 물론 여기도 아까는 내가 로우 플러스 1이 하이인 경우도 처리했었죠. 넣어도 돼. 그러면 Q에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재기 호출을 어디서 어디서 종료할지도 이제 성능을 좌우하니까 그걸 해도 돼. 안 해도 돼. 뭐 그거는 하는 거고. 이처럼 이제 요거는 조금 지금까지 했던 거와 좀 특이하게 이제 트리에서의 어떤 게 아니라 이제 그 BFS를 이용해 가지고 밸런스 트리를 비재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밸런스 트리도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인오더, 프리오더, 포스오더 요 세 가지를 이제 비재기적으로 바꿔볼 건데 얘는 요 3번에 해당돼요. 그래서 제일 어려워. 그래서 그거를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